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거 아시죠? 당신을 축복해 크리스천 코칭 강경숙 코치님 함께합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부부간의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눔했었는데 관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기둥이 신뢰라는 건 누구라도 다 네. 공감하시고 인정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신뢰?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신뢰. 네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신뢰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아이들은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 그쵸.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지고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를 향한 걱정, 한숨이 더 깊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밖에서 만나서 뭐 한 번 만나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도 있지만 네. 부모 자녀 관계는 매일매일 부딪혀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매일 같은 곳으로 싸우기가 쉬운 거죠. 맞아요. 이제 오늘은 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약속을 해놓고 잘 안 지켜. 특별히 애들하고 네. 약속하는 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뭐, 게임 게임. 그죠. 게임 혹시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저 옛날에 그 테트리스 어째서 이거 아니죠? 네, 어른들도 뭔가 예. 요즘에 짤 동영상을 네. 보기 시작하면 뭐 1시간, 2시간 금방 그쵸. 간다고 하던데 맞아요. 중학생 아들과 밤 10시까지만 게임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계속 시간을 넘겨요. 그럴 때 부모의 예.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뭐 땡땡아 10시가 넘었네. 뭐 엄마 알았어. 하고 다시 또 10분이 지나서 또 와서 10시 10분이 됐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응하는 그 그렇죠. 방법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쁜 네. 목소리로 그렇게 한다면 예. 엄청 좋겠죠. 근데 예. 이게 약속을 매일같이 안 지키고 매일같이 이렇게 똑같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예, 좋은 목소리가 안 될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심판자의 질문과 학습자의 질문 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다시 짚어주세요. 이렇게 좀 어떤 상황이 갈등 상황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심판자의 질문은 이 상황에서 왜 안 지키냐. 너 엄마랑 몇 번이나 약속했는데 왜 안 지켜?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굉장히 말인데. 기분 나쁘게 예, 들리고 그렇죠. 약간. 이게 상황의 코너로 몰리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변명의 여지가 없죠. 본인이 계속 어긴 거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할 말이 없지만 애도 화나고 그런 애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답이 없기 때문에 네, 더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갈수록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귀에 딱지가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귀에 딱지. 예. 그러면 이거를 아이 보고 바꾸라고 해서 안 되잖아요. 예, 계속. 그럼 이제 그쵸. 일단은 부모가 먼저 뭔가를 달리 할 수 있어야 애가 반응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심판자의 질문 대신에 우리가 배웠던 학습자의 질문으로 해본다면 우리가 정한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게임을 하기로 한 시간이 넘었을 때 너의 마음은 어때? 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좀 올라와? 이런 것들을 일단 질문하게 된다면 무작정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코너로 몰리는 것보다 그쵸. 뭔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겠네요. 막 네. 몰아세우면 이게 뭐라고 하지?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하잖아요. 일단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몰아세우면 돌아오는 반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화를 내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니까 반항하거나 도망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서 계속 똑같이 부모도 똑같이 한다면 답은 답이 없는 건 없어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부모가 달리 질문할 수 있는 거, 같은 편에 서서 질문하는 거. 그래, 게임을 제 시간에 마무리하기가 참 쉽지 않지?
쉽지 않은 여러 상황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임을 제 시간에 맞춰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잔소리하고 싶은 거를 질문으로 바꾸는 건 거죠. 근데 참 쉽지는 않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집사님도 와 네. 듣고 뜨끔거립니다. 부모와 자녀 저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요. 그냥 모녀지간 네. 각자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모녀지간에 서운한 게. 네. 그쵸. 같이 뭐 이런 서운함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1045번님. 네. 아, 부모 자녀 관계. 저도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지만 네. 원래 중딩들은 이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네. 좋게 얘기하다가도 네. 우리 자녀를 보면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주님 힘을 주세요. 강병수 코치님 저만 그런 거 아닌 거잖아요. 네, 라고 그렇습니다. 1045번님이 주셨네요. 네네. 그리고 0467번님도 진짜 맞습니다. 이 부모 자녀 관계는 커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의 부모님과의 또 관계에서 네. 제가 커보니까 그런 서운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네요. 참 네.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라고 네. 해주셨네요. 정말 응원하고 싶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마음에 서운함이 없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소통을 지금까지 해왔던 소통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의 응어리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는 네.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네, 이제 네. 주변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 네. 다 다르잖아요.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키우는 이렇게 아이들 보면 어떻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네. 어떻게 참 해줘야 될지 이 부모가 또 처음일 텐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참 잘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기본 마인드에서 기본적으로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함께 할 때에는 막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기는 호르몬의 변화이고 네, 뇌의 맞아요. 변화인 거를 맞아요. 어떻게 바꾸라고 하겠어요?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맞아요. 강하게 나가면 강하게 나갈수록 튕겨져 나가는 것도 강하게 튕겨져 나가기 네. 때문에 절대 그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생각과 나의 맞아요. 언어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습관화 들여야 되고 나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 나의 시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주일날 우리 중등부를 맡으면서 네. 더 중학생들에게 관심이 가져지거든요. 너무 그래서 이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그냥 귀여워요. 네. 저는 제가 아직 안 키워서 그렇죠. 너는 안 키워서 그런 얘기 한다 하지만 네. 그냥 전 사랑스럽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아이들에게도 이 화법으로 대화들을 좀 네. 질문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네. 네, 사례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한꺼번에 보면 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불평하시는 부분인데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요청했을 때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보지 말고 밥 좀 먹어라. 식탁에서는 핸드폰 좀 끄고 먹어라. 뭐 예를 들면 방 좀 청소해. 네. 이렇게 말했을 때 알았어. 알았다고 또 그 잔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반응을 하면 부모인 네. 모든 부모님들이 다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그러겠죠. 네. 아니 또 말만 알았어 100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럴 경우에 너 왜 엄마 아빠 말을 무시해? 왜 이렇게 그냥 한 번 말하면 좀 들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고 말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지시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반항심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시.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말은 듣는 신용만 하는 거죠. 알았어. 알겠어. 행동으로는 안 간다는 예. 거죠. 그러면 이때 상황에 학습자의 질문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너의 기분은 어때?
그리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라든지 야, 우리가 조금 덜 부딪히려면 너랑 나랑 뭘 바꾸면 좋겠냐? 그냥 같은 편에 서서 이거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난 너한테 지시하는 자고 넌 나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만 돼. 이런 상황의 설정에서는 반항심 계속 그럴 커져갈 것 수밖에 같아요. 없어요. 입장을 바꿔봐도 내가 네. 학생이었다면, 내가 자녀였다면 네네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렇게 자녀를 감정을 물어보다 보면 네.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니고 생각을 좀 하게끔 이끌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이 좀 명확해질 수 있어요. 자녀의 감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신뢰는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거죠. 너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오케이. 너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어. 네. 라는 근데 그런 우리가 편안함.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건 거죠. 문제는 똑같이 바라보는데 해결은 같이 하려고 하는 너만 해결해. 네가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맞아. 뭐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좀 요즘에 그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이 드러나는 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아이들이요? 예, 차라리 이렇게 말을 됐어, 알았어. 진짜 그만 좀 하라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괜찮은데. 그래도 좀 우리 살아있네 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얼굴 표정은 안 좋아지면서 말을 안 하고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걱정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시드니에서 들으시는 분, 저는 중2, 초6 2명이 있어요. 네. 호주 애들도 똑같이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밖으로 나가긴 하는데요. 게임과 폰은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는 말과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매일 자주 같이 기도해주고 화내지 않고 같이 운동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엄청 잘하고 계시는데요. 엄청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아이들에게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먼저 체력과 영성이 또 안정감이 있으면 위기는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모가 여유로울 때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도 여유로워지니까요. 맞아요. 정말 에너지 관리, 영성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다룰 때가 코치인 저로서도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말을 하고 싶어라 하지 예. 않는데 이거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경험으로 보면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10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예. 이 아이를 좀 바꿔놓으라고.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가자마자 애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신용을 해요. 엎드려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대화하기 싫다, 귀찮다, 모든 게 다 싫다 이렇게 할 때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전 재우거든요. 그냥 잘하고 그래요. 오히려. 잘하고 하고 너가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이제. 언제든지 네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릴게.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빨리 입을 열게 하고 부모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는 빨리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 빨리 같은 편이 되어주는 네, 거. 그래서 너가 요즘에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언제든지 너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모랑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해? 네가 말을 안 하면 엄마 아빠가 알 수가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이의 마음은 더 뒤로 도망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빨리 같은 편으로 아이의 욕구가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거를 먼저 채워주는 게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 말 한마디, 질문 한마디 이렇게 해보시고 나서 다음 주에 오셔서 피드백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화요일 코너 당신을 축복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코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